자, 94페이지에 섹션 8입니다. 함수 3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날짜와 시간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굉장히 쉽다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건지만 알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D average, D sum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자, 한번 설명드리면,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어떤 기능을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찾을 조건과 일치하는 값들의 합계, 평균, 숫자 개수, 공백이 아닌 데이터 개수, 최대값, 최소값, 즉 모든 함수가 바로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가능합니다. 저기 보시면 sum, 그죠? sum, 그 다음에 뭐예요? average, count, count의 max, min, get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오는 걸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반 함수에다가 D라는 말만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왜 했습니까? 자, 우리 count if, sum if처럼 더하긴 더할 건데, 또는 숫자 개수를 구하긴 구할 건데 뭐가 했다는 거예요? if가 붙었죠. 뭡니까? 조건이 있는 것들만 합계를 내고 조건이 있는 것들만 개수를 세는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즉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열의 목록들을 합한다거나 그 조건을 만족하는 열의 목록들을 평균을 낸다거나 아니면 센다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구한다거나 거기서 최소값을 구한다거나 뽑아낸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sum이 오건 average가 오건 count가 오건 count A가 오건 max가 오건 다 방법은 똑같아요. 무조건 요 방법대로 씁니다. 방법.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얘들은 뭐가 오건 D가 붙었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든 범위를 다 선택합니다. 여기 있는 여기까지 다. 여기 모든 범위를 다 선택하세요. 그게 첫 번째 인수예요. 제목을 포함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 제목을 씁니다. 제목 안 쓰진 않아요. 세 개 인수가 다 제목을 써요. 제목을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라면 무조건 제목 다 포함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모든 표를 다 선택. 여기서 여기까지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열 제목입니다. 자, 뭐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말 나오겠죠. 아니, 뭐의 합계를 내라. 뭐 중에서 최대값 이런 그 말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그냥 여러분 제목만 집어주시면 돼요. 여기 연금이라고 했죠. 이 연금 제목만 툭 찍으면 됩니다. 그냥. 교재에는 숫자를 적었어요. 숫자를 적었다는 게 뭘까요? 몇 번째 열이냐, 내가 선택한 전대표 중에서 열이 몇 번째냐 이 말입니다. 우리 브이로그 외출 구할 때처럼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불편해요. 그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뭐 구해야 될 그 범위 있죠. 그죠? 그 열 있죠. 그 연금의 합을 구하라 하면 연금을 탁 찍으면 됩니다. 제목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D1 또는 4대 있죠. 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그 4를 하지 마시고 불편하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D1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클릭만 해주세요. 그냥 제목만. 그게 더 편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입니다. 세 번째 연소가 바로 조건이에요. 제목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제목을 찍으면서 그게 뭐냐? 여기서는 지금 인사부인, 부서가 인사부인 사람의 연금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표를 주고 연금의 합이었으니까 연금을 찍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부서가 뭐라고요? 인사부라 했으니까 여기 뭐 다행히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부서명 인사부. 그럼 이렇게 찝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부서명 인사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면 부서명만 적혀있고 밑에는 뭐가 안 적혀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다가 인사부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수를 그 범위로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뭐 뒷섬이건 D 에버리지건 D 카운트건 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냥 이 방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지 더할 거냐 평균 낼 거냐 최대값 걸 거냐 요것만 틀릴 뿐이고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편하죠. 그죠? 이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여러분 그냥 범위 주고 구하고자 하는 값 찍고 그 다음에 조건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지.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여기 있네요. 과장의 연금의 합, 과장의 연금의 평균 있죠. 자, 여기다가 구해볼게요. 값은 요거 정답입니다. 정답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합을 구하긴 할 건데 뭐예요? 과장의 연금의 합입니다. 자, 이거 썸이프를 써도 되죠. 그죠? 되지만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런을 줍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합이죠. 그죠? 합인데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D
썸이라는 겁니다. 뒷썸 갈로 열고, 자, 이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 범위 그냥 다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연금의 합이죠. 연금 찍어주면 되거든요. 연금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숫자 4를 줘도 됩니다. 그죠? 네 번째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 과장이에요. 과장이니까 어디입니까? 자, 여기 다행히 지책 바로 밑에 과장이 있네요.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요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있지 않고 이게 뭐 부장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만들어뒀어요. 보세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둘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기를 여러분이 비워뒀다면 여러분 과장이라고 채워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요래 줘도 되지만은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직책, 즉 제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죠? 자, 이래가지고 확인. 그럼 끝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과장인 사람 3명인데 이 3명의 합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45만원이 되네요. 15만원하고 16만원하고 14만원하고 그러니까 45만원. 자, 과장의 연금의 평균 똑같은 방식이에요. 뭡니까? 단지 틀린 거는 뭐예요? average라는 거 틀리죠. 그죠? average. 자, 그리고 전체 범위 자 주고, 그 다음에 콤마, 구하고자 하는 게 뭐 연금이니까 연금 클릭, 콤마, 그 다음에 직책이 과장이니까 얘를 해도 되고 얘를 요번에 하겠습니다. 요걸 하겠습니다. 자, 엔터.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금이 16만 이상인 인원수예요. 자, 16만 이상이니까 이제 해봅시다. 똑같겠죠? 넌 뭡니까? D-C-O-U-N-T 맞죠? 그죠? T가 아니네요. D 카운트 세라는 겁니다. 인원수를. 자, 요때는 조금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D 카운트냐, D 카운트 A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카운트는 뭡니까? 숫자 셀을 세주는 거고, 카운트 A는요 문자 셀 다 세주는 거죠. 그죠? 문자 셀이 아니고 문자 셀 뿐만 아니라 숫자 셀까지 같이 비어있지 않으면 다 세주는 게 카운트 A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요소 찍을 때 잘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은 카운트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범위겠죠? 자, 콤마,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있다. 이거는 값이 뭐 없어요. 그죠? 왜요? 그냥 인원수만 세면 되니까 이 중에 아무 데나 찍으면 됩니다. 이거 성명, 부성명, 직책, 연금. 그런데 조심하실 게 뭐예요? 카운트를 줬기 때문에 얘를 찍으면 안 돼요. 얘 찍어도 안 되고 얘 찍어도 안 됩니다. 왜요? 얘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안 세준다는 거예요. 즉 카운트라면 숫자 항목이 있는 제목행을 클릭해 줍니다. 왜? 숫자를 세야 되니까. 얘가 카운트 A였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 아무 데나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줘요. 개수를 세줍니다. 그죠? 개수를 세주지만 카운트이기 때문에 얘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선명이나 성명을 하면 안 돼요. 뭐요? 숫자 열인 거, 연금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얘가 개수를 파악해줍니다. 자, 요걸 찍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연금이 16만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범위를, 연금이 16만이 아니죠. 그죠? 이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 16만 이상이냐. 이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을 주고 요걸 비워둬요. 시험 문제는. 요걸 여러분이 직접 치마돼요. 뭐죠? 크거나 같다 16만. 그거 필터처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위를 이렇게 집어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엔터 누르면 2멸. 그죠? 됐나요? 자, 카운트 A냐 카운트 따라서 여기 숫자를 찍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숫자는 문자 아무거나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운트 A라면 아무거나, 카운트라면 숫자 10만. 자, 그 다음에 과장 직책의 총원을 구하래요. 이것도 과장 직책이니까 조건이 틀려진 거죠. 그죠? 과장 직책의 총원. 총원이라는 게 또 개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넌 카운트. 디카운트죠. 그죠? D-C-O-U-N-T가 엽니다. 자, 이번엔 카운트를 써도 되고 카운트 A를 써도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카운트 A를 써볼게요. A를 썼다면은 전체 범위겠죠.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뭘 구합니까? 개수를 구하니까 개수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그죠? 이것들 중에 왜요? 이번에는 A니까 문자의 개수도 세주니까 이거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 자, 이걸 클릭하고, 아니면 과장이니까 과장을 클릭해 봅시다. 알기 편하게, 헷갈리지 않게. 자, 그리고 콤마 뭐합니까? 과장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직책이 과장인 이렇게 범위. 그 엔터. 3명 맞죠? 그죠? 3명이죠. 제가 직책을 찍었지만 부서명이나 성명을 찍어도 돼요. 숫자를 세는 거니까 얘는 어떤 팝을 구한다거나 어떤 걸 평균을 낸다는 거 특정 값이 없어요. 개수만 세려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카운트냐 카운트 N에 따라서 여러분 문자열을 찍을 건지 숫자만 있는 곳을 찍을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 최고 연금액이에요. 최고니까 뭐예요? Dmax겠죠. 넌 D, MAX, 가로 열고. 그 다음 뭡니까? 똑같겠죠. 부전체 범위, 콤마,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연금액을 구하니까, 연금액, 최고 연금액이니까, 콤마, 그 다음에 뭐예요? 과장이니까, 직책이 과장. 또는 여기, 엔터. 자, 최저연금이 똑같겠죠? D민이죠. 그죠? D민, 가로 열고, 똑같아요. 또, 전체 범위.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연금의 최저니까 연금, 콤마, 그 다음에 범위, 직책 과장. 자, 이번엔 구성원을 연금을 추출하란 말이에요. 추출. 즉, 구성원 씨의 연금만을 빼오라는 겁니다. 자, 요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get입니다. get, 뽑다. 뽑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아요, 이것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개념이. 이번에는 get입니다. get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g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할 건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get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똑같겠죠. 전체, 콤마. 그 다음에 뭐예요? 연금을 가져오네. 연금을 가져오라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명이 구성원 사람. 여기 만약에 구성원 사람 요거 해도 되겠죠. 지금 지용훈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엔터. 됐죠. 구성원 씨 가져오니까 연금이 10만 맞죠. 그죠?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뽑아왔다는 거예요. 값을. 그죠? 요거. 그래, 데이터베이스는 이 개념에서 안 벗어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또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런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엄청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때 본 것 중에서 제일 많죠. 그죠? 자, 이 데이터에서 뭔가를 가져올 겁니다. 자,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많이 봤네요. 그죠? 우리 고급 필드 할 때 이 제목, 직책이 뭐면서 성별이 뭐이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조건을 고급 필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하나짜리였지만은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직책이 뭐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인데 부장이면서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나이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이면서 했으니까 뭡니까? AND 조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급 필터처럼 똑같이 같은 행에 쓰면 됩니다. 자, 직책이 부장이니까 여러분 부장이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띄워둡니다. 이면서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 있으니까 남이라고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칸에다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 한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자, 나이의 평균을 구하겠어요. DAVERAGE 그죠? 자, 가로 열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체 다 그냥 싹 다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지금 나이의 평균이니까 나이 클릭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이 요거 두 개였죠. 그죠? 엔드 조건이. 그럼 요걸 두 개를 요렇게 다. 그죠? 뭐뭐이면서 뭐뭐이거나 이래 나와도 여러분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걸 범위를 주면 돼요. 방금 앞에 했던 그 첫 번째 설명드린 거는 조건이 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쉬웠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AND인지 OR인지를 여러분 고급 필터처럼 구분을 하셔가지고 같은 행에 다른 행에 써주면 됩니다. 이건 같은 행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40입니다. 걔들의 평균이. 그러니까 부장들이 전부 나이를 평균 내니까 어떻게 해요? 40대입니다. 40대. 40이죠. 이렇게. 자, 이번에 직책이 부장이거나 나이가 남자이거나 그렇습니다. 부장이거나 나이가 남자인 사람. 아, 나이죠. 참, 나이네요. 자, 부장이거나 나이가 얼마면 될까요? 40 이상 할까요? 40 이상인. 자, 40 이상인 사람의 뭘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40 이상인 사람의 나이의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뭐 나이의 최대값 이런 거 하면 되죠.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넌 Dmax 자, 어떻게 합니까? 전체 범위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이의 최대값 나이 아니면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이니까 이 조건을 다 됐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것도 40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죠? 최대값 40이네요. 부장인 사람 나이가 40이 다 최대 맞네요. 그죠? 더 이상 없네요. 40 이상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40이 나온 겁니다. 부장이면서 남자 나이가 40 이상인 사람 그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40이 최대니까 40밖에 안 나와요. 됐나요?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가끔 이런 게 나오긴 해요. 가끔입니다. 대부분 앞에 했던 방식이 하나짜리 조건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조건을 두더라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풀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조건, 그 문제에 뭐뭐이거나 조건이 두 개 나옵니다. 또는 뭐뭐이면서, 또는, 이런 거라, 뭐뭐거나,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조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엔 날짜와 시간 함수인데요. 날짜, 시간 함수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 함수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날짜, 시간 함수를 보시게 되면, 자, 날짜, 시간 함수는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어떤 날짜를 넣어주고, 그 날짜에서 연도를 빼고, 월을 빼고, 그 다음에 뭘 뺍니까? 일을 빼고, 또 시간은 뭐예요?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만 필요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시간만 필요하고, 분만 필요하면 분만 빼고, 초만 필요하면 초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날짜나 시간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계산식이 사용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날짜, 시간 함수예요. 또 날짜, 시간 함수의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뭐예요? today라는 함수죠. today. today 뭡니까? 자, 넌 today.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인수가 필요 없죠. 가로 열고 닫고 이게 답니다. 그냥. today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죠? 즉, 오늘 날짜를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날짜입니다. 만약에 컴퓨터 날짜를 내가 1999년 10월 1일로 바꿨어요. 그러면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12년 3월 1일이 아니고 뭐예요? 1990년 10월 1일이 지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를 불러서 그대로 출력해 주는 게 바로 today입니다. 자, 날짜뿐 아니라 시간도 알고 싶어요. 그럼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날짜와 시간을 같이 알고 싶어요. 뭐예요, 그러면요? now라는 함수가 있죠. now, 지금 어떠냐? 뭐냐? 날짜와 시간이 어떠냐? 자, 샵샵샵 나왔네요. 이건 뭐죠? 샵샵샵 나왔다는 거는 좁다는 거죠. 그죠? 지금 왜요? 두 가지를 다 표현하니까 좁았습니다. 2012년 3월 2일에 11시 34분까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기본적으로 쓰게 합니다. 많이. today와 now.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함수입니다. 그죠? today, 오늘. 날짜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now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뽑아낼 겁니다. 자, 먼저 뭘 할 거냐면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연도를 뽑을 거예요. 자, 무슨 모드에 연도를 뽑는 함수가 있었죠? 뭡니까? 그대로 우리 발음이 아니고 참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는 영어 단어죠. 그죠? 뭡니까? year. 넌치 주고 반드시요. year. 그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짜가 들어있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얘나. 얘도 날짜 들어있죠. 얘를 해도 됩니다. 시간이 들어있는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여기서 알아서 요것만 뽑아봅니다. 자, 얘를 해볼게요. 자, 얘를 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되는지 보세요. 아이고, 뭐 잘못됐나요? 맞네요. 제가 뭘 잘못했죠. 오타가 났네요. 그죠? 자, year입니다. 그죠? 자, 오타가 났을 때 방금처럼 여기 오타 났을 때 원래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쳤잖아요. 그럼 밑에 뭐가 안 떴죠. 그죠? 이러면 잘못한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잘 치면은 밑에 이렇게 year 나오고 이렇게 시리얼 넘버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날짜를 지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 쳤다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오타가 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엔터. 2012년. 여기에서 2012년만 가져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월만 뽑아보고 싶어. 월만. month 가로 열고 똑같이 이것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되죠.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03. 자, 그 다음에 뭐예요? day. 넌 day 가로 열고 이걸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012년 뽑았고 3월 뽑았고 2일을 뽑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뭐 할 거냐면 시간을 구할 겁니다. 자, 시간을 구해볼게요.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시만 뽑아요. 시. 자, 시만 가져온다는 거는 뭐예요? 영어 단어로 hour. H-O-U-R. 그죠? 아이고. 자, R을 지금 자꾸 치네요. 그죠? 자, 이러고 가로 열고. 됐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들어있는 셀을 참조해주면 됩니다. 얘죠? 그죠? 얘를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시간이 없죠? 그죠? 시간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가로를 닫습니다. 끝이에요, 그냥. 그럼 11시. 맞죠? 그죠? 또 뭐예요? minutes. M-I-N-U-T-E. 그죠?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37분. 자, 초도 가져올 수 있죠. 초 뭡니까? second, 세컨드. 그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되는데, 얘가 지금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까지 입력된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요걸 딱, now를 쳤을 때, 그때 초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표시는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엔터 치면은, 그때 당시가 바로 제가 now 치고 엔터 딱 칠 때가 47초였대요. 자, 됐죠? 아주 기본이 남으니까 이게 잘 나와요. 이거는 막 섞여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지만은 저 앞엔 다른 거 썸할 때도 나오고 막 섞여서 거기 함수에 같이 응용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자, 날짜 함수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합쳐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따로따로 분리된 연월일이 분리되어 있죠, 그죠? 얘를 합쳐주는 함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날짜를 합쳐주는 거는 date. 그 다음에 시간을 합쳐주는 거예요. 시분초를 합쳐주는 거는요. 뭐가 있죠? 시분초를 합쳐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 시간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time. 그죠? 자, 그대로 치면 됩니다. 여기다가 넌 하겠습니다. date, 갈로 엽니다. 자, 얘는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해요. 뭐냐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연, 월, 일을 따로따로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자, 우린 요거 따로 돼 있죠, 그죠? 요거 클릭, 콤마, 얘 클릭, 콤마, 얘 클릭. 그러면 세 개를 따로따로 가져와서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바로 합쳐서 시간, 요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날짜 형태로. 그럼 우리가 이 날짜를 갖다가 어디 계산에 쓴다거나, 또 뭐 더하기 빼기를 해서 날짜를 계산한다거나,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래가지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2012년 3월 1일 합쳐졌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와 있죠. 계산이 가능한 날짜로 입력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날짜로 입력합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연도와 월과 일을 따로따로 가져갖고 이 데이터 함수를 써서 따다닥 넣어주면 이렇게 하나의 날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거는 문자였는데 문자를 가져와서 계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시간도 합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넌 time 맞죠? 그죠? 타임하고 갈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 클릭하고 콤마 얘 클릭 콤마 얘 클릭. 자, 데이터하고 같죠? 그죠? 시분초를 그냥 가져와서 콤마로 인수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어떻게 해요? 11시 39분 AM인데 47초는 표시가 안 됐지만 요거 가보면 47초까지 지금 표시 안 됐죠. 47초까지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셀스직 가서 바꾸면 되죠.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초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럼 셀스직 가서 어떻게 해줍니까? 시간에 가서 어떤 형태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표시될까요? 그죠? 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초까지 다 들어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이거요? 자, 요것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필기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사실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날짜, 시간 관련된 함수가 바로 뭐냐면, day360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상시시험에 잘 나와요, day360이. 자, day360이라는 게 뭐냐면요, 360이 바로 360일이라는 말이에요. 360일. 1년을 12달 360일로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인수를 두 개 줍니다. 그걸 주면요, 거기서 여기까지 며칠이 걸린 날짜를 계산해줘요. 날짜를. 며칠을 계산해줍니다. 아주 편한 거죠, 그죠? 내가 입사일자가 1990 몇 년, 몇월 며칠인데, 현재까지 며칠 일했는지 알고 싶다. 그럼 그걸로 이제 무슨 계산을 할 게 필요하더라. 뭐 급여를 준다거나 보너스 준다거나 그런 일이 필요하더라. 그럼 바로 이 day360이라는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넌 day s가 꼭 와야 됩니다. s가 360 이렇게 옵니다. days 360이에요, 그죠? 자, 그래갖고 갈로 엽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인수 start date, end date, 그죠? 그리고 메소드 하나 있네요. 자, 세 개의 인수가 오는데요. 처음에 start date예요. 그럼 여러분이 치면 됩니다. 치는데, 자, 직접 치려면은 쌍따옴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넣어놨다면, 만약에 지금은 안 넣어놨는데, 자, 여기에 뭐가 넣겠습니다. 날짜를. 내가 입사일자를 하나 넣어놓을게요. 자, 입사일자가 1999년 10월 1일이다. 그죠? 그럼 오늘 날짜는 요거죠, 그죠? 자, 여기다 넣어놓고요. 자, 넌 days 360. 그죠? 자, 가로 열고. 자, 입사일자가 요때입니다. 그리고 콤마 end 날짜가 얘입니다. 그럼 요러면 끝나요. 요러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세 번째 인수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생략을 하거나 거기에
뭐를 줍니까? 폴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폴스가 이제 0이죠. 생략을 한 0을 주면요. 우리 미국 방식이에요. 미국 방식.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7페이지 가보시면 그게 맨 위에 수식에 이해해가지고 데이즈 360 날짜 1, 날짜 2 옵션 해가지고 옵션은 생략 또는 폴스를 주게 되면요. 미국 정권업 협회 방식이다. 시작일이 어떤 달의 31일이면 그 달의 30일로 처리하는 겁니다. 즉 종료일이 31일이고 시작일이 30일보다 이전이면 종료일은 다음 달 1일로 처리하더라. 그렇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방식. 우리가 미국 방식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true를 1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럽 방식을 씁니다.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어떤 달의 31일이면 그 달의 30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31일을 30일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방식은 31일을 다음 달 1일로 처리해버립니다. 차이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문제 중에 보면 미국 방식 써라, 유럽 방식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0이나 1을 주면 되죠. 그죠? 미국 방식은 0, 아니면 생략하면 됩니다. 일반 방식은. 유럽 방식이 나오면 1을 주면 돼요. 그죠? 지금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만약에 콤마를 주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1이냐 0을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미국 방식이다 그러면 0을 줍니다. 자, 이래가지고 계산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4471일이 지났대요. 1999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4471일 동안 일했대요. 꽤 많이 했네요. 그죠? 4400일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안 하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1을 줘볼게요. 1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네요. 그죠? 방식은 조금 다른가 했지만은 뭐 1을 처리하건 이렇게 하건 똑같은 방식이 나오네요. 그죠? 계산 방식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래 유럽 방식 하라면은 여러분 1을 주고요. 미국 방식이라는 문제에 그렇게 나오면은 뭐 해줘야 돼요? 생략을 하거나 0을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날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이 날짜가 어디에 들어있으면 다행인데 안 들어있고 직접 넣으래요. 넣으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찍어주면 상관없는데 그냥 넣게 되면 여러분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쌍따옴표는 못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 제가 직접 넣을 겁니다. 자,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넣어요. 199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됐죠? 그죠? 시작점 맞죠? 자, 끝점이 뭐예요? 2012 마이너스 그 다음에 03-02 자, 이렇게 했어요. 똑같잖아요. 아까 그 방식하고 그럼 찍어주는 단지 참조를 했는 거예요. 직접 입력했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 원하는 값이 아니면 뭐 19일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하이픈 기호를 날짜로 인식을 못해요. 그냥 일반 셀에서는 우리가 그 하이픈 주면은 날짜로 인식을 하는데 수식에서는 이걸 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빼기로 인식합니다. 컬러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얘를 쌍따옴표를 해줘야만이 얘가 날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직접 입력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얘를 통째로 날짜로 인식하지 그냥 쓰게 되면 하이픈을 뭐로 인식한다고요? 뺄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값이 아까 뭐 이상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빼버린 겁니다. 그냥 막. 그죠? 자, 이러면 됐죠. 그죠? 자, 데이즈 360에서 요것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직접 써야 될 경우 수식을 이렇게 하라라고 밑에 주는데 직접 쓰게 해놨어요. 이걸 사용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쌍따옴표를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뭐냐면요. 잘은 안 나올 건데요. 위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크데이. 자, 위크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위크데이는요. 주말을 우리 요일을 계산해 줍니다. 요일을 계산해서 요일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한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문자로 표시 안 합니다. 뭘로 표시하냐면 숫자로 표시합니다. 요일을 찾아는 주는데 숫자로 표시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넌 줍니다. 그리고 WEKDAY라고 줘요. 그리고 관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날짜 있는 어떤 형을 쓰면 됩니다. 1999년 10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얘를 콤마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1을 줄게요. 1을 줬습니다. 자, 이래놓고 엔터키 쳐볼게요. 어떻게 돼요? 6이 나왔죠, 그죠?
보면 weekday는 요일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6이라고 구했어요. 그 날짜를 집어주고 두 번째 인수가 제가 1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을 주게 되면 일요일을 1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그 다음에 수요일이 4, 목요일이 그러면 6이니까 금요일이네요. 그죠? 1999년 10월 1일은 금요일입니다. 아, 그냥 요일 탁 표시해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해주니까 헷갈려요. 그죠? 자,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여기 1이 아니고 여기다 0을 줄 수도 있습니다. 0이나 2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 0을 줬다, 1을 줬다. 그거 한번 볼까요? 그거 인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는 게 있는데, 자, weekday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weekday 함수가 여기 정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요일 함수라는 건데요. 자, weekday 주고 요일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일 선택수를 주는데, 자, 1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일요일을 1로 하더라. 그러니까 1이면 일요일. 됐죠?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1이면 일요일. 2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월요일을 1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것을 제가 1을 안 주고 2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6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5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그게 바로 금요일이구나. 자, 3번은요. 3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을 주면 월요일을 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3을 줬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0, 1, 2, 3, 4가 되겠죠. 금요일이. 맞죠? 월요일 0으로 했으니까. 화요일이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가니까 금요일이 바로 4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게 뒤에 어떤 숫자를 주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럼 문제 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weekday 주고 일요일을 1로 하게끔 하라라고 조건을 설명해줘요. 또는 월요일을 1로 해라. 월요일을 0으로 하는 걸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1, 2, 3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weekday입니다. weekday는 가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밑에 응용 보세요. 추조문하고 같이 씁니다. 자, 추조문은 얘가 숫자가 나오는 따라서 나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조문 쓰고요. weekday를 써가지고 자, 1로 줬습니다. 1로 줬다면은 일요일이 1번이죠. 그럼 얘가 1 나오면은 일요일을 찍으면 돼요. 2 나오면 요거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 6이 나왔다면 6번째 거 가져와서 금요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 2를 줬어요. 2를 줬으면 월요일이 1번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1이 나오면 월요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추조문을 같이 써서 이렇게 많이 응용해요. 만약에 또 이렇게 이제 if문을 써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f문을 써서 자, weekday를 줘가지고 여기 1이니까 1이면 뭐라고? 일요일. 아니면 또 나머지 비교해야 돼요. 또 아니면 2냐? 2면은 월요일. 1로 했으니까 그죠? 또 해서 3이냐? 3이면 화요일. 쭉 비교하고 나머지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토요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것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일은 잘 없어요. 요거하고 다른 함수를 같이 씁니다. 대부분. 이게 weekday입니다. 자, 여기 가서 다시 여기다가 요걸 뭐 준다고요? 2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월요일을 1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6이 아니고 5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죠? 자, 요걸 내가 숫자로 보니까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처럼 뭘 줍니까? 여기다가 추조문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뭘 하라고요? 1이면 지금은 2로 줬으니까 1이면 1이 뭐예요? 월요일 되죠. 그죠? 자, 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날을 하면 되죠. 화. 그 다음에 뭐예요? 수. 목. 그죠? 금. 자,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해줘야 됩니다. 토. 그 다음에 일. 됐죠? 이러면 지금 얘가 1990년 10월 1일은 금요일이었으니까 뭐 나와야 됩니까? 금요일 나오겠죠. 그죠? 맞죠? 그죠? 5가 나왔을 테니까 5가 금요일이니까 다섯 번째인 금요일을 빼온다는 겁니다. 네, 이게 weekday입니다. 자, 요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푼 데는 큰 거 없을 거예요. 날짜와 시간 함수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